시설 원예기사 2차 필답 계산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기 횟수 계산입니다. 문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평균 높이가 3m인 연동형 온실이 있다. 이 온실의 시간당 환기량이 15,000 세제곱미터 per hour일 때 이 온실의 환기 횟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환기 횟수, 환기율, 환기량 이러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환기량은 환기율 곱하기 바닥 면적이며 환기량은 시간당 최적 부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 횟수 곱하기 최적이죠. 이게 환기량의 공식이며 이 공식을 통해서 환기율과 환기 횟수를 알 수 있는데, 환기율은 바닥 면적분의 환기량으로 환기량 나누기 바닥 면적이 되겠으며, 환기 횟수는 시설 용적 즉 최적분의 환기량으로 환기량 나누기 시설 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환기 횟수를 물어보면서 환기량은 주어져 있지만 시설 용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 용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이므로 이쪽에서 시설 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환기량인 15,000, 시설 용적은 500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5,000 나누기 1,500이 돼서 답은 10회가 되겠습니다. 10회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 단위까지 정확히 보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기율과 환기량의 관계 계산입니다. 문제: 어느 육묘 시설의 권장 환기율이 0.5 세제곱미터의 분위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시간이 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이 시설의 권장 환기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량을 구하시오. 그럼 환기량은 환기율 곱하기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답을 살펴보면 분당 환기량은 환기율 곱하기 바닥 면적이므로 0.5, 환기율이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0.5 곱하기 바닥 면적을 하면 분당 환기량이 500 세제곱미터 per 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당 환기량으로 바꿔주면, 분당을 시간당으로 바꿔주면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면 500 곱하기 60은 3만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분당 500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시간당이면 곱하기 60을 해서 3만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시설 표면적 및 환기창 면적 계산입니다. 문제: 어느 연동형 플라스틱 온실의 전체 시설 표면적 지면을 제외한 게 1000제곱미터이다. 이 온실에서 자연 환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환기창의 적정 면적을 구하고 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기창 설치의 기본 원칙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환기창의 적정 면적은 전체 시설 표면적의 15%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시설 표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곱하기 15%는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15를 곱해주면 돼서 1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환기창의 설치 기본 원칙은 천창과 측창이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 지붕에 있는 것과 측면에 있는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 이유는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천창과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측창이 동시에 설치해야 굴뚝 효과, 온도차로 인해서 빠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굴뚝 효과를 이용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천창과 측창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 대칭 설치를 해야 된다.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환기가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는 온실의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해야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세 번째, 방충망 고려. 방충망 설치 시 공기 저항이 발생하므로 실제 환기 면적보다는 설계를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거고, 연속창 설치는
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절된 창보다 전체의 측면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단절된 창보다는 전체 측면을 이어지는 긴 연속창 형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환기창 설치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 쓰면 되겠습니다. 단위 변환 문제입니다. 이건 방통대 시설원이학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공식을 제가 설명할 테니 둘 중에 편한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실내 온도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가 340 ppm, 이 340 ppm이 1제곱미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량, 즉 g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변화할 때, 그럼 ppm을 g으로 바꾸면 1세제곱미터에 340 ppm이 몇 g이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이 단위 변환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 지식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압축, 줄어 수축합니다. 따라서 기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거고, 두 번째, 아보가르도의 법칙은 기체의 표준 상태인 0도시 273 켈빈, 절대 온도죠. 273 켈빈일 때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 리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g. 계속 공부를 할 때 분자량을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양액 제조를 할 때는 밀리그램이고 이산화탄소 시비를 할 때는 그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단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적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ppm은 1리터에 1m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kg에 1mg이 들어있다는 거고, 1ppm은 1mg이 1리터에 들어있다는 것은 1kg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100만 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1세제곱미터에 1ml가 들어있다는 거하고 같은데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다. 1ml가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100만 분의 1, 퍼센트로 따지면 0.001%가 됩니다. 따라서 1ppm은 1ml per 세제곱미터하고 같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340 ppm은 1세제곱미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340ml가 들어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 44g, 1몰의 이산화탄소는 1몰에 44g인데 0도씨에서는 22.4리터인데 20도씨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변한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피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g의 부피, 그러니까 1g이 몇 ml인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 1ppm이 몇 g인지 환산을 해서 단위 변환을 해서 340 ppm을 곱해주면 결국 340 ppm이 1세제곱미터에 몇 g인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일 때 22.4리터였는데 20도씨이면 그만큼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공식은 0도씨일 때 224에다가 곱하기 273분의 273이면 1이기 때문에 0도씨이지만 2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20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20을 더해주면 224 곱하기 273분의 293을 계산을 하면 24.04
1인데 이것은 약 24리터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20도가 올라갔을 때 이산화탄소 20도씨에서 0도씨보다 20도로 상승했으니까 부피가 더 커지는데, 그때는 0도씨를 기준으로 20도에 상승한 걸 적용해 주면 결국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24리터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g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고 1몰에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44 대 24는 1g일 때 부피가 얼마 되는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g의 부피는 24 나누기 44g이 돼서 0.54545리터가 되는데, 이것은 밀리리터, 앞에서 보면 ppm이기 때문에 이걸 밀리리터로 전환을 해주면 리터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밀리리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 545.45가 되는데 이건 약 545ml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1g의 부피는 545ml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1ppm이 몇 g인지 환산하기, 즉 단위 변환을 해야 되는데 2번에서 이산화탄소 1g은 545ml라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ml가 몇 g인지 알면 1ppm은 1ml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ml를 알면 1ml가 몇 g인지 알면 1ml 대신에 g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나누기 545를 하면 1ml는 0.00183g이 되기 때문에 이 0.0183을 1ml에 대신 대입을 해주면 1ppm은 0.0183g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 1ppm이 0.00183g 세제곱미터라고 나왔기 때문에 0.00183g 세제곱미터가 1ppm이므로 340ppm을 곱하면 0.6222가 나오는데 소수점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0.622g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340ppm은 0.622g 세제곱미터라고 산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ppm을 g/ 세제곱미터로 변환할 때 적용되는 공식은 농도가 g/, 세제곱미터로 바꾸려고 할 때 ppm이라고 했다면 ppm 곱하기 224리터, 결국 1몰, 0도실 때 1몰의 부피를 온도가 20도씨로 변했다고 하면 273분의 273 더하기 변하는 온도를 적어주면 되고, 곱하기 1000을 해준 이유는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000을 곱해줬으며 분자에는 분자량을 적어주면 됩니다. 분자량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44g을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답은 340 곱하기 22.4 곱하기 273분의 293 곱하기 1000분의 44가 돼서 실제 계산 문제는 0.62226이 되는데 약 넷째 자리에서 포함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622g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변환 문제에서는 원하는 방식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앞부분이 전환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단축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11량 계산입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2000세제곱미터,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실내온도 25도인 온실에서 실외 공기의 이산화탄소가 340ppm이고 안정된 상태의 실내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800p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닥 면적당 이산화탄소의 시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온실의 환기 횟수는 1.5회이고 작물의 광합성 속도는 2.5g/제곱미터/hr, 그러니까 시간당 단위 면적당 2.5g이라는 거고, 토양 표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0.5g/제곱미터/h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산화탄소 시비량을 계산하는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시비량의 식은, 이산화탄소 시비량은 g으로 나타냅니다. 시간당으로 나타내고 단위 면적당. V가 시설의 최적, N은 환기 횟수, A는 시설의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CI는 이산화탄소의 시용 목표 농도고, CO 밖에 있는 실외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겠습니다. PN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있는 작물의 순광합성량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g으로 나타내고 있고, 바닥 면적 1제곱미터의 토양 호흡량도 g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한글로 풀어보면, 이산화탄소의 시비량인 Q는 환기 손실, 이걸로 인한 환기 손실과 광합성 소비에서 이산화탄소를 토양이 호흡하면서 내놓는 그것을 빼주면, 그게 실제로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최적분의 바닥 면적분의 환기 횟수는 결국 VN이 곱하면 환기량이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으로 나눠주면 바닥 면적분의 환기량은 환기율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당 환기율이 V 곱하기 A분의 N은 환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앞부분은 환기 손실, 실제로 환기 손실, 밖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야 됐을 때의 그러한 환기 손실을 말한 거고, 광합성 P에는 광합성의 소비, 이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됐으니까 넣어줘야 되는 거고, 토양에서 발생한 것은 빼줘야 되는 게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시비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ppm으로 줬습니다. ppm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변형된 공식을 씁니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CO2 농도가 ppm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변환하기 위해서 273 더하기 온도, 실내 온도 T분의 0.535인데, 0.535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44 나누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나누기 이산화탄소의 0도씨 일대의 밀도를 계산을 나눠주면 이산화탄소 1ml가 몇 g인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1000을 나눠준 이유는 리터를 밀리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반대로 역수로 273 더하기 7 온도, 25, 0도에서 25도가 됐으니까 25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분의 273을 계산을 하면 이 무게를 계산했을 때 0.00196 곱하기 273 더하기 t분의 273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 주면 약 0.535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공식만 써라 그러면 이걸 써야 되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ppm으로 줬을 때는 이게 첨가가 돼야 273 더하기 온도 변화분 분의 0.535가 이 환기 손실량에 곱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당 이산화탄소 시비량을 보면 최적은 2000 곱하기 바닥 면적이 1000이고 환기 횟수가 1.5이기 때문에 1000분의 1.5,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800으로 맞추고 실외 이산화탄소 농도가 340이기 때문에 곱하기 800 빼기 340이 될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ppm으로 줬기 때문에 273 더하기 25, 온도가 변화했고 25분의 0.535 더하기 작물의 광합성 속도인 2.5 빼기 토양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0.5를 빼면 4.44775인데, 이걸 소수 셋째 점 자리까지 나타내면
4.478g per 제곱미터 per hour가 이산화탄소 시비량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당 시비량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온실의 전체의 바닥에 대해서는 얼마냐? 그러면 이것은 단위 면적이니까 1제곱미터당에 4.4478g을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이 온실에는 얼마나의 이산화탄소를 시비해야 되냐? 그러면 바닥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4.478을 곱해 주니까 4478g per 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산화탄소 시비량 계산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및 시설 원예 지침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문제의 실외 온도, 시설의 최적, 환기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풀었던 이 공식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인 온실에서 토마토 광합성 촉진을 위한 CO2 실내 농도는 목표 농도가 1000ppm이고 실외 농도는 400ppm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 속도도 있고 토양에서 발생량도 있지만 실내 온도와 시설 최적과 환기 횟수가 없는 대신에 환기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율이 여기서 단위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기율은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때를 말하는데, 이때 농촌진흥청에서 말한 이것은 보통 20에서 25도 사이로 온도를 정해 놓고 이 상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산화탄소 시비량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만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설 원예 지침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내부에서 외부를 빼는 것, 작물의 광합성량, 그리고 토양 발생량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최적과 바닥 면적은 있지만 횟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환기율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공식은 8.48,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침에 8.48분의 환기율 곱하기, 이게 탄소 시비량은 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기율이 분으로 되어 있다면 곱하기 60을 해주고, 환기율이 여기가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곱하기 60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위를 주고 있냐를 잘 살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내부에서 시열을 빼주고 광합성량과 그리고 토양에서 발생량을 빼주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계산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공급량은 8.48분의 환기율 0.05 곱하기 민인데 공급량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므로 곱하기 60을 해주고, 목표 실내 농도가 1000ppm, 그리고 실외 농도가 400ppm이니까 이걸 1000에서 400을 빼준 거에다가 작물의 광합성 속도 5g을 더해주고 토양 발생량 1g을 빼주면 216.2641509가 나오는데, 이는 대략 216.26g per 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제가 소수 둘째나 셋째 자리로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확한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일부 복원된 기출 문제에는 이산화탄소 시비량의 공식도 848로 못 박아 놓고 있는데, 이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설 원예학 책에 있는 정밀식을 사용하시고 그냥 공식만 물어보면 이게 없는 이 부분만 공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풀 때 ppm으로 줬을 때는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환기율이 주어졌을 때는 이 8.48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분자량 계산입니다. 양액 계산할 때도 분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칼륨이
밀리그램일 때 여기에 칼륨과 질소의 함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의 1몰의 분자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질산칼륨의 분자량은 칼륨이 하나이고 질소가 하나이고 산소가 3개입니다. 그런데 친절히 문제에서 원자량을 주어졌는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륨이 39, 질소 14, 이산화탄소 16. 그러면 칼륨이 하나이기 때문에 39, 질소 하나이기 때문에 14, 산소가 3개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3 한 걸 다 더하면 101g이 됩니다. 그러면 583mg 중에 칼륨이 얼마 들어있냐 하는 것은 전체 분자량에서 칼륨이 차지하는 분자량을 583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칼륨의 함량은 583 곱하기 101분의 39를 해서 답은 225.12mg이 되겠습니다. 질소는 583 곱하기 101mg 중에 14가 들어있어서 101분의 14를 곱해주면 80.81mg이 질소의 함량이 되겠습니다. 관수량 계산입니다. 이 문제는 1차 필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cm의 깊이의 토층의 포장용수량 용적비가 25%이고 관수 직전 토양 함수량 용적비가 20%일 때 일의 관수량은 얼마인가? 단 관수 효율은 9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위가 리터도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그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관행상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관수량의 공식은 관수 효율 분의 토층의 깊이는 밀리미터로 나타내고 곱하기 포장 용수량 빼기 관수 직전의 토양 함수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수량은 관수 효율 분의 토양의 깊이 곱하기 포장 용수량 빼기 관수 직전 토양 함수량을 뺀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토양의 깊이는 반드시 밀리미터이고 일의 관수량도 밀리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의 관수량은 관수 효율이 90%이고 토층의 깊이가 40cm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주면 곱하기 10을 해서 400mm 곱하기 포장 용수량 25% 빼기 관수 직전 토양 함수량을 해주면 빼기 20을 해주면 22.222가 나와서 약 22.2ml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2.2L가 되냐 하면은 1세제곱미터는 1000L가 됩니다. 1L는 0.001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0.001 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니까 이것은 1제곱미터고 여기에 1mm를 곱하면 이걸 미터로 전환하면 0.001m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곱하기 0.001m는 0.001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에다가 밀리터를 해주면 그것은 리터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관수량을 계산했을 때 1의 관수량이 밀리리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곱미터에다 곱했을 때 바로 리터로 전환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제곱미터에다 밀리리터를 곱하면 이것은 리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논란이 없게 하려면 1의 관수량은 했을 때는 밀리리터로 하든가 단위 면적당 1의 관수량 하면 22.2L가 정확하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0cm 깊이의 토층의 포장용수량 용적비일 때 25%, 관수 직전 토양 함수량이 20%이다. 재배면적 100제곱미터에 보충할 1의 관수량은 몇 리터인가? 단 관수 효율은 90%이다. 1의 관수량을 계산했을 때 앞장의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22.2리터입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이면 1제곱미터에 곱하면 1제곱미터에 22.2ml를 곱하니 단위 면적당 1의 관수량은 22.2L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에 22.2L를 곱하면 2220L가 지배면적 100제곱미터에 보충할 1의 관수량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의 관수 시스템 설계 및 계산은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